친구 신청이 39건이 나왔어요. 채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전신 나온 사진 있어? 지금 찍어주면 돈 준다는 거야? 오빠가 처음이야? 해도 돼?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쳐서 당장 어플 지워버리고 싶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서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포해온 이른바 N번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본 회원 수는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성착취 영상방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팔린 이 불법 동영상들이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됐습니다. N번방 사건이랑 인병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착취물을 공유했으며 더 높은 가입금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촬영해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이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질타를 받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과 더불어 범죄 수법 역시 진화하고 폐쇄적 회의 플랫폼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디지털 그루밍이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그루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실제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가꾸다 치장하다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입니다. 고양이가 털을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동, 승무원의 머리, 복장 점검 등에서도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성에 대해 인식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6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로 가출하거나 방임된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피해자를 고르는 단계를 거쳐 2단계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신뢰 쌓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3단계는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을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4단계는 개인 교습 등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의존성을 증폭시켜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5단계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6단계는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회유를 통해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물리력 행사 없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의 성범죄의 대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경험조사 실태에 따르면 69.7%가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낯선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22%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 연령을 살펴보면 10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는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인지 유무를 살펴보면 67%가 인지하고 있지만 33%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발생 플랫폼을 살펴보면 SNS와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들은 미성년자인 척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수많은 채팅을 받은 제작진.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미성년자를 환영하는 성인들이었습니다. 다루기 쉬운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려는 상대. 제주도로 와서 나랑 놀자. 먹고 재워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혹시 전신 나온 사진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스스럼 없이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상대. 분명히 난 미성년자 2004년생으로 설정했는데도 자기는 상관없다 라고 하고.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랜덤 채팅을 깔아서도 채팅을 해보고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이제 익명으로 다 채팅을 해봤는데 분명히 미성년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성인들이 연락이 오고 채팅 내용들이 다 어디 사냐, 몇 살이냐, 어리다고 하면 어린데 괜찮다, 뭐 사진 있냐, 뭐 할 수 있냐, 그냥 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도 기분이 너무, 나는 실험하는 입장인데도 너무 소름 끼치고 당장 어플을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미성년자들이 이런 걸 쓰면은 너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실제 미성년자가 될 랜덤 채팅에 참여해본 결과 1시간 동안 약 50건의 채팅 신청이 들어왔으며 채팅 신청자들은 성인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채팅 내용은 개인 신상을 묻거나 사진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타 플랫폼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형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나이를 미성년자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남을 시도한 채팅은 38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성범죄에도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그루밍은 성인뿐만 아니라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그루밍 범죄는 왜 위험한 것일까요? 대부분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할 때 SNS상 접근이 쉬운 여성이라든지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잡는데요. 예를 들어 교복 사진으로 재학 중인 학교를 특정한다든지 카페 사진을 통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등 SNS상 개인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특정 개인정보 수집이 쉬워 이러한 정보를 빌미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 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자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그루밍의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범죄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주위 선생님, 학교 내 학교 전담 경찰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물을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등 해결점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사이버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에는 사이버캅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성적인 말들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지시를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바로 대화를 멈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의 어떤 말들을 믿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됐다면 보통은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인해 자책감이 크기 때문에 보냈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대화창을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응을 위해서는 보냈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대화창을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형사고소 때도 증거자료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소중히 보관해 주시고 상담소로 내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30일에 N번방 사건 방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미성년자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도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이 개정됐는지 알아보고자 한 법률 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일단은 일반 형법상으로 볼 때 과거에 의제강간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의 자였는데 사실상 만 16세 미만의 자로 상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자와는
동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흔히 말하는 성폭법상 개정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속칭 카찰죄에 대해서 형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소지, 시청 등만 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 영상, 사진 등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할 때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하는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처벌 규정이 일반 형법에 있는 협박죄 혹은 강요죄보다 훨씬 더 중한형으로 처벌이 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루밍 범죄로 인해서 이 미성년자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 범죄에 대해서 일찍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범죄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매도하거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은 모든 것을 지켜줄 수가 없고 사후적인 절차인 만큼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온 국민들이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고 거기에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디지털 그루밍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는 늘 사회 변화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왔으며 희미한 죄의식 속에서 폭력과 잔인함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온라인의 익명성을 과신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더 악랄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반드시 꼬리가 잡힌다. 디지털 그루밍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여성을 착취하는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인격 살인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절대로 피해자분은 어떠한 잘못이 없으므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